오늘도 잠들지 못하는 당신을 위해 준비했어요. 바쁜 당신에게 엄선한 뉴스를 나긋하게 전해드립니다. 나른하게 들으며 잠드세요. 잘 때도 똑똑해지는 뉴스 라디오 나긋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남의 것을 얼마나 베껴보셨나요? 독서 기록장이나 수학 숙제를 베껴서 냈던 일들은 다들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오늘 볼 사례는 베끼는 스케일이 어마어마합니다. 이쯤이면 누군지 아시겠죠? 네, 바로 캐치 손 if you can, 표절 인생 손창현 사례입니다. 먼저 표절과 허위 이력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뉴스톱, 팩트체크, 인간 손창현을 팩트체크하다. 선정수, 이나라, 팩트체커. 남의 소설을 통째로 도용해 문학 공모전에서 5차례나 수상한 것으로 밝혀져 공분을 사고 있는 손창현. 그가 내세우고 있는 각종 경력과 수상 이력을 뉴스톱이 팩트체크했다. 도용한 소설 공모전 수상 취소. 손창현 씨가 남의 작품을 도용해 수상한 문학상은 모두 5개에 이른다. 제16회 4개 김장생 문학상 신인상, 2020 포천 38 문학상 대학부 최우수상, 제7회 경북일보 문학대작의 가작, 제2회 글로리 시니어 신춘문예 당선, 개간지 소설 미학 2021년 신년호 신인상 등이다. 뉴스톱 확인 결과 제16회 4개 김장생 문학상 신인상, 제7회 경북일보 문학대작의 가작, 개간지 소설 미학 2021년 신년호 신인상은 수상 취소 공고를 냈다. 포천시청이 주관하는 2020 포천 38 문학상 대학부 최우수상은 이미 수상 취소 결정을 내렸고 곧 공지할 예정이다. 글로리 시니어 신춘문예에 주최했던 글로벌 경제신문의 문의 결과 이미 수상자 명단과 수상 작품에서는 삭제했으며 공지도 올리겠다고 답변했다. 글로리 시니어 신춘문예는 참가 자격이 만 49세 이상이었지만 손창현 씨는 나이를 속이고 응모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려대 대학원 박사과정 휴학, 제적됨. 손창현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 학력 소개란에 고려대 박사과정 휴학 중이라고 밝힌다. 그러나 고려대 북한학과 남성욱 교수에 문의한 결과 2014년 입학한 것은 사실이지만 19년 제적된 것으로 확인됐다. 남 교수는 2014년 입학했으나 당시 공군 대위라서 거의 학교에 나오지 않아 2019년 제적되었습니다. 라고 밝혔다. 페이스북에는 공군사관학교 항공우주정책학과 정책과정론 시강 강사로 경력이 표기됐지만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 정부 정책기자단? 거짓. 손창현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정책기자단이라고 이력을 소개했다. 뉴스톱이 문화체육관광부에 확인한 결과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문체부 관계자는 2021년 정책기자단은 아직 선발 과정이 끝나지 않았다며 연말부터 모집이 진행 중이고 아직 선발이 끝나지 않아 2021년 정책기자단은 꾸려지지도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손창현이 2020년 정책기자단으로 활동한 사실이 있냐는 물음에는 단 한 차례도 문체부 정책기자단으로 활동한 기록이 없다고 답변했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 거짓. 손창현 씨는 대통령 소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으로 재직 중이라는 기사가 많이 나온다. 소설 도용 소식이 알려진 18일 오전부터 관련 뉴스가 삭제되기 시작해 현재는 흔적만 검색된다. 대학원 동창회보, 지역지 등의 인터뷰 기사에서 손창현 씨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특별조사팀,
소속 조사관이라고 소개된다. 뉴스톱이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의 확인 결과 손창현 씨는 단 한 차례도 이 위원회의 직원으로 채용된 적이 없었다. 조사 활동에 참여한 경력도 없다. 위원회 관계자는 뉴스톱과 통화에서 손 씨가 채용 절차에 지원한 적은 있지만 1차 서류 전형에 합격했던 적이 한 차례 있을 뿐이라고 확인했다. 네, 이 밖에도 여러 기사에서 다양한 허위 사실과 표절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논문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논문은 카피킬러에서 확인한 표절률이 77%였다고 하고요. 국정원 퓨어 공모전, 특허청 아이디어 공모전 등에서도 표절이 밝혀졌습니다. 이병주 하동국제문학제 제6회 디카시 공모전 대상 작품은 가수 유영석 씨의 화이트 가사를 표절했다 수상을 취소당했죠. 이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창작물을 제출해야 한다는 표현이 없었다며 대응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또 로통뉴스에 따르면 2020년도 대통령 경호처 교수 경력 경쟁 채용시험 교수안 발표 압박이라는 페이스북 글에 대해서도 확인한 결과 허위였던 사실이 밝혀졌고요. 국립외교원 제6차 대학원생을 위한 외교통상부 캠프 이수 수료증 등도 허위였다고 밝혀졌습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 의인상, 서울시의 2020 시민도시계획 아이디어 공모전 등은 사실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말이죠. 드물게 국민의힘 국방안보본과 위원직에는 실제로 임용이 되었었는데요. 이마저도 이번 표절 논란 때문에 지난 1월 18일 해임됐습니다. 대단히 흥미로운 사람이죠. 손창현은 몇몇 언론과 인터뷰도 하고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면서 적극적으로 사과하고 있습니다. 손창현의 해명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허핑턴 포스트 소설 도둑 손창현이 드디어 궁금한 이야기 Y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나이도 얼굴도 거짓이었다. 라효진 에디터. 베낀 글들로 공모전을 휩쓸고 거짓 이력들을 만들어 자신을 과시해온 손창현이 궁금한 이야기 Y에 등장했다. 손창현은 22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논란 이후 처음 카메라 앞에 섰다. 지금까지 1985년생으로 알려진 그는 1980년생이었다. 거짓인 것은 나이뿐만 아니라 얼굴도 마찬가지였다. 현재 손창현이라며 온라인상에 공개된 사진은 만화가 김수용 씨의 것이었다. 김 씨는 작품 카피는 있었는데 얼굴 사진 도용당한 건 처음이라며 자기 이름 걸고 2002년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이런 식으로 제 사진을 붙인 채 적어놨더라. 제가 그 사람인지 사람들이 착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들의 표절 사건을 알게 된 손창현의 어머니는 아들이 불명예 제대 후 정신병원에 몇 달 있었다라며 매일 술 먹고 폭력을 썼다고 밝혔다. 이날 방송에서 손창현은 이 중에 진짜는 무엇이고 가짜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뒤섞여 있어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난다며 구별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대 갔다 와서 이력서, 원서내도 다 떨어졌다. 내가 쓸모없는 인생을 살았구나 싶었다고 심경을 털어놨다. 또 다양한 분야 공모전이 올라왔는데 능력은 없었다. 욕심은 났다. 글 도용하는 리포트 사이트 그런 곳에서 상을 받고 하니까 그게 저인 것 같았다. 표절이 아니라 그게 내 능력이다 싶었다고 말했다. 손창현이 어떻게 처벌을 받느냐도 관심사지만 오늘도 똑똑해지는 나근유는 그 이면도 함께 봐야겠죠. 사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이런 논란이 한번 지나가면 타격을 입게 될 업계입니다.
문학계는 왜 표절작품을 거르지 못했냐 하는 원망을 사게 될 것이고, 신인 작가를 위한 문학상 자체도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인데요. 저간의 사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딴지일보, 그것까지 알고 싶다. 손창현의 진실을 찾아서, 그리고 나비효과. 헤르메스 아이 기자. 아마추어 문학작품 표절 검증 시스템은 구글링이 유일. 글로리 시니어 신춘문예를 주최한 글로벌 경제신문 편집국 관계자는 왜 표절작을 걸러내지 못했는지 묻자, 애석하게 아마추어를 대상으로 하는 수많은 공모전이 있고 수십만 작품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필터링할 수 있는 기능은 현재로선 구글링 외에는 없다고 토로했다. 학계에서는 논문 표절 검사 프로그램인 카피킬러나 교수들이 학생들 레포트 표절을 검열할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과 프로그램이 있지만 아마추어를 대상으로 하는 문학계 현실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것이다. 카피킬러를 사용한다 한들 기존의 문학작품이나 문예 공모전 수상작들이 이미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 있어야 가능한데 그동안 이러한 작업이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초유의 사태가 가능했다는 것이다. 또 손 씨가 이상 문학상이나 문학동네 문학상, 세계일보 문학상과 같이 이미 너무 알려진 큰 문학 공모전 당선작이 아닌 많이 알려지지 않은 문예 공모전의 당선작을 도용하였고 거기다 지방자치단체나 소규모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문학 공모전에 응모한 것도 쉽게 걸러지지 못했던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무엇보다 이번 표절 사건 여파로 여러 문학 공모전의 존립이 흔들리고 있다. 안 그래도 어려운 작가 지망생들이나 예비 문학인들에게 기회의 문이 좁아지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글로벌 경제신문 편집국 관계자는 글로리 시니어 신춘문예 사업을 계속할지 어떨지는 사업국에서 최종 판단을 하겠지만 만약에 다음 회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추후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내부적인 조치들을 좀 해놓은 상태이다. 앞으로 조금 더 꼼꼼한 필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0 포천 38 문학상을 주최한 경기도 포천시청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지역 홍보도 하고 문학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지자체에서 주최하는 작은 문학 공모전 치고는 상금이 최대 1,500만 원 거액이었던 포천시는 손 씨의 도용으로 안 하느니만 못한 일이 되어버렸다. 지난해 5월 응모 사건을 거쳐 7월에 당선작 수상과 상금 지급을 마친 포천시에서는 현재 손 씨에게 수여한 대학 부분 최우수상 수상 취소 및 상금 회수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손 씨가 전화기를 꺼놓고 연락 두절된 상황이라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진 않지만 문자와 음성 메시지를 통해서 이와 같은 내용을 전달한 상태다. 포천시청은 지난해 한탄강 진실공원 등재 기념으로 이와 같은 문예 공모전을 주최했다. 포천시청 정진철 문화예술팀장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손 씨는 지난해 수상작으로 선정되고 시상식에 불참해 시에서 상패를 별도 우편으로 보내주고 상금 100만 원을 입금해줬다고 한다. 당시 손 씨의 상패 발송 주소는 경북 영주였다고 한다. 그런데 사건이 불거지자 여러 언론사로부터 취재 전화가 빗발치고 있고 사전에 검증 못한 책임 추궁에 적잖이 시달린 듯한 정 팀장은 어쨌든 심사위원단에 모셔서 심사를 했기 때문에 심사 결과를 신뢰했던 측면도 있다. 이 건에 대해서 검증을 못한 책임이 있지만 그 부분만 너무 부각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문학계에서도 검증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애로를 호소했다. 또 저희도 문학 발전을 위해서 큰 뜻으로 한 것이다. 포천시의 문화 발전도 있지만 대한민국 문학 발전을 위해 처음 시행한 행사인데
이렇게 돼서 불미스럽고 이러한 사례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문학계가 위축될까봐 걱정된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나 단체에서도 이런 행사를 기획하거나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소설가협회도 때 아닌 불똥이 튀었다. 한국소설가협회 이사장, 이사, 대학 교수 등이 2020 포천 38 문학상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소설가협회 상임이사와 이야기를 나눴다. 신경숙의 표절건이 터진 이후에도 왜 문학계에서는 표절 문제에 대비하지 않았을까? 인터뷰는 선배 문학인으로서 후배 문학인이자 이번 표절건의 가장 큰 피해자인 원작자 김민정 작가에게 미안하다라는 말로 시작되었다. 헤르메스아이 이해해. 이번 사건이 터져서 소설가협회도 좀 많이 시끄러운 것 같다. 포천 문학상에는 소설가협회 회원 몇 분이 또 심사위원으로 참여해서 왜 필터링을 못했냐는 책임 추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없나? 상임이사. 포천시에서 심사 의뢰가 와서 심사를 해드렸다. 심사를 나갔으면 필터링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문학단체들의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향후 대책이라 함은 소설 부문에서도 표절 여부를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이사. 그렇다. 어떤 IT 산업의 기술 개발업자들이 아이디어를 줄 수 있다는 연락이 오기도 한다. 학위 논문을 프로그램에 집어넣으면 표절 여부가 걸러지듯이 문학상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넣어 돌리는 걸 하게 될 것 같다. 국내 크고 작은 문학상이 300개가 넘는다. 문학상 수상작들을 일단 데이터베이스화한 프로그램을 만든 뒤 어느 문학상의 후보로 올라온 작품들과 비교하는 시스템을 이번에는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신인 문학 발굴 작업이 위축되지 않겠는가? 이사. 그렇다. 이게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문학에 대한 배려 같은 거다. 문학을 통해서 지자체를 홍보하는 목적도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문학에 후원한다거나 배려하는 정책이 거의 전무하다. 그나마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지자체는 좋은 일을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좀 그렇다. 우리도 사실 경악하는 게 뭐냐면 글 쓰는 사람이 저런 인성을 가질 수는 없는 거다. 손창현 씨 같은 인성은 우리 글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인정도 안 된다. 솔직히 약간은 조금 이상한 무슨 정신병자인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다. 문학상 공모전이 300여 개지만 일반인들이 아는 건 몇 개 안 된다. 이상 문학상 같은 것이나 대중들이 좀 알까? 그런데 이미 IT 시대가 됐고 신경숙 작가가 표절로 한번 그게 논란도 됐었고 학계나 이런 데서는 논문 표절을 걸러내는 프로그램을 구축했는데 문학계에서는 왜 그런 쪽으로 아직까지도 생각을 못했었던 건가? 이사. 사실 작가들은 글 쓰는 사람들에 대한 양식을 좀 밉는 편이다. 또 시 같은 경우는 문학상을 타면 개인 블로그나 이런 데다가 올린다. 그럼 구글링이 가능하다. 시는 도용해도 금방 표시가 난다. 그런데 소설 같은 경우 그렇지 않다. 소설 같은 경우는 글이 길기 때문에 그래서 문장이나 아이디어 몇 개를 가져와서 짜깁기 해서 써버리면 아주 정확하게 면밀히 살펴보지 않으면 모른다. 이런 이유 등으로 소설가들은 문학상을 타거나 해도 자신의 블로그와 같은 공간에 올리기를 저어한다. 그러다 보니 구글링도 잘 안 걸린다. 한편으로는 열심히 표절을 걸러내고 하려고 해도 열 경찰이 한 도둑 못 잡는다고 완벽하게 걸러낼 수가 없다. 손창현 씨처럼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여튼 충격이다. 호사다마라고 이런 일을 통해서 문학계에서 표절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좋은 것이다. 다만 제일 미안한 것은 처음 소설을 쓴 김민정 작가다. 우리 같은 선배 작가들이 검증을 잘해서 지켜줬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 크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작가들은 양식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손창현은 작가가 아니었고 이런 일이 발생했네요. 작가들의 양심에 기댄다. 이런 말은 조금 안일하지 않나 싶지만 소설 작품을 대상으로 한 표절 검사를 현실화한다는 것도 많은 걸림돌이 있어 보입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나근유는 말이죠. 뉴스를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여러분은 꿈속에서 생각하세요. 오늘 나근유는 여기서 마칩니다. 굿밤 하세요. 잠깐! 나근유 픽! 몇 줄 문장의 유사성만으로도 표절 의혹이 불거지는 것이 문학입니다. 문학은 작가의 사유가 글을 통해서 서사를 가지며 총체적으로 녹아드는 장르입니다. 저는 이번 일로 인해 문장도 서사도 아닌 소설 전체를 빼앗기게 되었고 제가 쌓아올린 삶에서의 느낌과 사유를 모두 통째로 타인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김민정 작가의 2021년 1월 16일 페이스북 글입니다. 나근유는 진짜 여기서 마칩니다. 굿밤.